여기 믿기 힘든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위는 2리터의 액체를 담을 수 있는 놀라운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커다란 콜라 한 병이죠. 고체 형태의 음식을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는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위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치아로 처리되기 때문이죠. 칠면조 한 마리가 들어갈 정도는 안 되지만 웬만한 크기의 닭 한 마리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위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 아마 배를 가리킬 거예요. 미안하지만 틀렸어요. 사실 위쪽 갈비뼈 사이에 숨겨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맹장이 결국에는 사라질 거라고 믿어요. 왜 맹장이 필요한지 아무도 정확히 모르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 조상들이 나무 껍질을 소화하는 걸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해요. 물론 더 이상 나무 껍질을 먹지 않기 때문에 맹장은 필요하지 않고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을 거예요. 우리 몸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기관은 맹장뿐이 아니에요. 사랑니도 별로 쓸모가 없어요. 네, 예전엔 우리 조상들이 다른 치아를 잃었을 때 유용했겠지만 요즘에는 사랑니를 빼는데 드는 비용만 들 뿐이에요. 비록 우리는 잘 눈치채지 못하지만 우리 몸은 거의 털로 덮여 있어요. 배꼽에도 털이 있어요. 그 목적은 먼지를 가두는 거예요. 확인해보세요. 간은 독소와 몸 안에 원하지 않는 다른 많은 것들로부터 몸을 보호하면서 개인 보디가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잘 파괴되지 않고 재생될 수 있어요. 우리 몸의 43%만이 실제로 우리 자신이에요. 몸세포의 50% 이상은 주로 내장에 사는 아주 작은 생물들이 차지합니다. 물론 몸세포가 미생물 세포보다 수가 적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걸 염두하면 유전자는 실제로 우리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것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자를 세어본다면 200만에서 2천만 개가 될 거예요. 잠을 잘 때 몸 전체가 잠을 자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뇌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보고하는 데는 보통 많은 시간이 걸려요. 자는 동안 코는 확실히 충분히 휴식을 취해요. 놀랍게도 후각은 밤에 비활성화돼요. 침실에서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해도 전혀 모를 거예요. 코는 아마도 신체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부분 중 하나일 거예요. 코가 없으면 음식을 먹는 게 전혀 즐겁지 않을 거예요. 모든 음식 맛의 약 80%는 코와 냄새를 인식하는 능력 덕분입니다. 만약 음식을 먹을 때 코를 막는다면 거의 아무 맛도 나지 않을 거예요. 후각이 없다면 주로 식감으로 음식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양파나 사과가 비슷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약 10,000개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어왔지만 그건 틀렸어요. 최근의 연구는 사람들이 실제로 1조 개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또한 다른 어떤 감각보다 냄새를 더 잘 기억하고 냄새는 심지어 멀고 먼 옛 기억까지 떠올리게 할 수 있어요. 코는 단지 숨을 쉬고 냄새 맡기를 돕는 게 아니에요. 민감한 목과 폐를 위해 공기를 정화해요. 건조한 공기를 들이마시면 코가 습도를 더하고 식히고 필요하면 데워줘요. 또한 코는 먼지를 걸러내요. 나이가 들면 뇌는 점점 크기가 작아집니다. 75세가 되면 30세보다 훨씬 더 작아지고 40세가 되면 줄어들기 시작해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고 정신 능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뇌는 단지 기억의 7비트만 저장할 수 있어요. 두뇌와 전화기 용량을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2005년형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전화번호를 못 외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단기 기억은 칠판처럼 기능해요. 몇 가지 정보를 적을 수 있지만 조만간 공간이 부족해질 거예요. 본인의 작업 메모리 용량을 확인하려면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친구에게 단어 10개의 목록을 적어서 읽어달라고 부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록에서 7개 이하의 단어를 기억해요. 램, 즉 작업 메모리는 기본적인 대화, 인터넷 서핑, 심지어 강아지를 쓰다듬는 것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강렬하고 감정적인 기억은 종종 가짜예요. 중한 기억은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믿도록 자신감을 주지만 대부분의 세부 사항들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몸도 크게 줄어들 거예요. 뼈가 더 잘 부서지고 등뼈가 눌려요.
밤에 쉴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뼈도 약간 이완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보다 키가 더 커요. 포유류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평생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습니다. 캥거루나 고릴라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캥거루는 꼬리를 세 번째 다리로 사용하고 고릴라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긴 팔을 사용해요. 우리 뼈도 신진대사에 참여해요. 뼈는 대부분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에 칼슘이 충분하지 않을 때 뼈는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칼슘을 혈류로 배출하기 시작해요. 그 정반대로 작용하기도 해요. 혈액에 칼슘이 너무 많으면 뼈로 전해져서 나중을 위해 저장됩니다. 몸에서 유머 감각을 지닌 유일한 뼈는 위팔 안에 있어요. 유머러스라고 하는 상완골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라지 않는 유일한 뼈는 우리 귀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이 작은 뼈들 덕분에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소리의 진동을 전달해주기 때문이에요. 의사들은 이것을 이소골 연쇄라고 불러요. 이러한 청각뼈 중 하나인 등골은 몸 전체에서 가장 작은 뼈입니다. 쌀 한 톨만 해요. 우리의 키, 몸의 모양, 피부색은 조상들이 살던 곳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만 살면서 새로운 조건에 적응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평야에서 산악지대로 이사를 하면 결국에는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적혈구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추운 기후에서 더 덥고 햇빛이 잘 드는 기후로 이동한다면 피부색은 적응을 위해 더 짙어질 거예요. 우리의 수명은 세포 안에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되고 분열하지만 일종의 내부 타이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세포들은 다른 세포들보다 더 빨리 번식을 멈추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세포는 100세가 되면 분열을 멈춰요. 그 말은 만약 세포를 속여서 타이머를 끄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체지방은 그저 성가신 존재가 아니에요. 단열재, 에너지 비축, 그리고 충격 흡수제 역할을 해요. 몸은 가장 많은 지방을 허리 부위로 보내요. 왜냐하면 내부 장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지방층은 회복할 수 없는 손상으로부터 주요 장기를 보호할 수 있어요. 우리 두개골은 하나의 뼈가 아니에요. 실제로 뇌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합쳐진 28개의 다른 뼈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악골, 즉 아래 턱은 주변의 뼈에 고정되지 않은 유일한 두개골이에요. 연결 조직과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팔이나 다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어요. 교근은 씹는 것을 담당하는 주요 근육이고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으려면 가장 튼튼한 근육이어야 해요. 귀를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아시죠? 관자놀이 위에 있는 측두근이요. 이 근육 또한 음식을 씹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두 개의 정말 빠른 근육이 있어요. 눈꺼풀 닫기를 조절하죠. 우리 눈에서 가장 빠른 근육이에요. 눈은 약하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고 눈을 보호하는 반사작용은 번개처럼 빨라야 해요. 이 근육은 10분의 1초 안에 눈꺼풀을 닫을 수 있어요. 이중 관절 엄지손가락을 가진 사람들은 엄지를 뒤로 구부릴 수 있어요. 매우 특이하게 보이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걸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플 것 같지만 사실 엄지손가락 관절이 2개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아프지 않아요. 현재 우리는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그리고 노란색, 빨간색만 인식합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이 3가지를 조합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약간의 시력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눈이 얼마나 많은 조합을 보는지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100만 개의 조합이에요. 대단하죠?